이번 시간에는 RLC 병렬회로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회로는 영어로 parallel circuit analysis라고 합니다. 먼저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렬회로 RLC가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류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가 작동해서 ON이 되면 이 회로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그리고 소자의 부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전류의 방향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점 A를 통해서 가면은 각각 이렇게 내려갑니다. 전류 하나, 둘, 세 군데 RLC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각 소자는 부호가 결정되는데, 전류를 먼저 만나는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전류 관점이 되죠. 이게 전류 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회로 분석을 갑니다. 점회로 분석. 점회로 분석은 Node Circuit Analysis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법칙을 적용하죠. 법칙은 무슨 법칙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류 관점이니까 키르흐호프 전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럼 키르호프 전류의 법칙은 뭡니까?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점 A에서.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뭘 하냐면은 법칙 적용해서 식을 창출을 합니다. 법칙 적용을 하면 뭐를 합니까? 식을 창출한다. 식을 창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at node A에서. 그래서 node A를 우리는 보죠. node A. 여기 점 A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IF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R, L, C 세 군데로 나갑니다. 여기는 R, L, C 세 군데로 나가죠. 그래서 이 나가는 각각의 전류를 우리는 IR, IL, IC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들어가는 거는 부호를 우리는 뭘 하냐면 플러스, 나가는 거는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택합니다. 자, 그럼 모든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때 모든 전류의 합은 어디에서? A에서. 그러면 플러스
if가 되겠고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il 마이너스 ic 이꼴 제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이항을 해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부호가 뭐죠? 불편하다. 그래서 정리한다 이거죠. 정리한다. 그래서 IR 더하기 IL 더하기 IC 이꼴 라지 IF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식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식의 내용을 아는데 병렬회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병렬회로의 특성. 병렬회로의 특성. 무슨 특성이냐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나 캐파시턴스에 걸리는 전압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뭐냐면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는 흐르는데 전압이 불가능하니까 di,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캐파시턴스에 걸리는 전압은 변형이 일어나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형이 일어납니까? C분의 1 인테그랄 I 시간의 함수 dt 이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From I는 C dv dt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분 기호가 있는데 이 적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적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 인덕턴스 전압을 기준으로 택합니다. 인덕턴스 전압. 인덕턴스 전압을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그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한다 이거죠.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우리의 식은 뭐냐면 IR 더하기 IL 더하기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rge IF 이걸 변형하게 되는 거죠. IR 저항에 대한 전류는 뭐냐면 R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인덕턴스는 IL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캐파시턴스 전류죠. 캐파시턴스 전류는 C, dv,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파시턴스 전류. 여기 C, 캐파시턴스 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V는 이꼬르 L, di, dt로 변환하는 거죠. 변환한다. 그러면 V를 여기다가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분의 L di dt 플러스 그 다음에 I 플러스 C 대문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미분하는 거죠. 네, L 이 자승 I
dt의 자승 equal i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분 최고차항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C, L, D 자승, I, dt의 자승 플러스 R분의 L, di, dt 플러스 I equal large I, F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차항의 계수 있는 그대로 놓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 Equations of motion. Equations of motion.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최고차항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거를 CL이라는 것을 양변에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D자 2차 미분 더하기 요거 CL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RC분의 1 DI DT 플러스 LC분의 1 I 시간의 함수 있고 LC분의 1 I F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LC분의 1 IF를 우리는 large F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1로 되어 있는 요런 식 미분 최고차항이 1로 되어 있는 요 식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미분 방정식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ifferential equations라고 하죠. Differential equation.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번호를 붙이면 이제 특성이 있고 특성을 이제 적용을 했죠.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섯 번째 디퍼런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병렬 연결이 아니고 직렬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직렬회로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회로는 영어로 Serial Circuit Analysis라고 합니다. Serial Circuit Analysis 라고 합니다. 회로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LC가 전압을 중심으로 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죠. 전류의 방향.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소자의 부호. 그리고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니까 전압 관점입니다. 전압 관점. 전압 관점은 점회로가 아니고 망회로 분석입니다. 망회로 분석입니다. 망회로 분석. 이때 망회로라는 것을 망이 여러 개다. 그러면 mesh 라고 쓰고 망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이면 루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망회로 분석. 그러니까 mesh circuit analysis, loop
circuit analysi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합니다. 키르호프 전압 법칙. 적용을 합니다. 전압 법칙은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하는 거죠. 루프에서 어떤 한 루프에서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망이나 루프, 메쉬나 루프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이 소자들의 부호는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전류에서 처음 만나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덕턴스도 전류의 처음 만나는 부분은 플러스 나중은 마이너스. 캐파시턴스도 처음 만나는 부분은 플러스 그리고 나중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식을 창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법칙 적용해서 식을 창출한다. 어디서? at loop. 여기 지금 망이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loop라는 단어를 씁니다. at loop A.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법칙 등 모든 전압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전류의 방향이 가죠. 전류의 방향이 가면 자, 전류의 방향으로 갔을 때 처음 만나는 부호가 있습니다. 이 전압 공급 장치의 전류의 방향으로 갔을 때 처음 만나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VS를 쓰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다시 쭉 가면은 이 저항에서 만나는 첫 부호가 플러스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압 저항 그리고 플러스 VR 플러스 VC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가 불편합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압, 저항의 전압, 인덕턴스의 전압, 캐파시턴스의 전압이 라지 VS하고 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직렬회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직렬회로의 특성. 뭐냐 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나 캐파시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다 같다는 거죠. 이런 전류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인덕턴스 상수분의 1 적분, 그 다음에 전압을 적분하죠. 캐파시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C, dV, d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 캐파시턴스 전류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분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캐파시턴스 전류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캐파시턴스 전류를 가지고 원래 2번에서 나오는 이 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쓰고 요 V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오음의 법칙, 그죠? R, I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VL은 L di dt 이렇게 될 거고, 또 VC는 이걸 V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전류를 C dV dt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 있고 전류 그대로 집어넣죠. C dV dt 플러스 L 있고, 이건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는 앞에 나가고 d 스퀘어 V by dt 스퀘어 플러스 V 이퀄 라지 V 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분이 최고차항이잖아요. 2차 미분이 최고차항이고,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 왼쪽으로 먼저 써주면 됩니다. LC D 스퀘어 V dt 스퀘어 플러스, 그리고 1차 미분 RC dV dt 플러스 V 이퀄 라지 V S라고 쓸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운동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운동방정식. 그리고 미분의 최고차항을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LC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D 자승 V 화면에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D 자승 V dt의 자승 플러스 LC로 나누면 여기는 L분의 R dV dt가 되고, 역시 여기는 L분의 C분의 1 V LC분의 1 라지 V S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라지 F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차항이 미분 최고차항 1이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5번이라고 우리가 병렬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번 RLC 병렬 회로에서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RLC 직렬 회로에서 역시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의 미분 방정식을 쓰게 되면 역시 왼쪽에 2차 미분 계수가 L분의 R 1차 미분 더하기 LC분의 1, 그리고 전압의 시간의 함수, 그리고 LC분의 VF.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력이라고 하죠. 요 부분은 뭡니까? 외력.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FS라고 적었고,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